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 정재천 대표입니다.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사, 교수, 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 분야인 과학이나 의료, 예술, 또 종교계통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의 분야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노력한 많은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어, 자동 시청각 교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컬어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인 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발표자 도구라고 하면 널리 사용되는 PPT를 따라갈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떤 한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는 좋은데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체계를 만들고 교재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들다 보니까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진 그런 PPT 자료를 합해서 또 하나의 PPT 파일을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 내용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 자동 추가 수정 등의 편집 능력이 떨어지고 또 비효율적이 됩니다. 또 책과 같이 평면적으로 쭉 펼쳐놓은 2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에, 앞서서 강의했던 맨 앞에 부분을 다시 간다든지 다시 또 뒷부분을 옮긴다고 할 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자동 속도가 느려지고 또 찾기도 어렵겠죠.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시 순간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여러 자료를 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2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 4차원 구조로 만들어지는 그런 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3, 4차원 구조로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만들다 보면 익숙하게 만들었던 PPT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모든 자료들, 동영상, PDF 파일, 엑셀, CAD, 또 인터넷 URL, 인터넷 주소를 치면 바로 인터넷 화면에 나온다든지 또는 유튜브 영상 등 이런 모든 자료들이 하나의 교재로 다 편집되고 작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이면서도 다양한 구성과 체계를 갖춘 3차원 구조의 교재를 만드는 도구를 저희 비전 메이커 타임 모델이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3차원 구조라서 유지 관리 또한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지요. 자료는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여기저기 PPT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워드 정도 사용할 정도의 컴퓨터 지식밖에는 내가 없는데 이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타임 프로그램은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자료가 이 자료다 이렇게 클릭하기만 하면 그런 시청각 교재가 자동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에는 프로젝터로 나가는 어떤 시청자 화면과 또 내 모니터는 강사 화면이 서로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내 모니터에서 보는 강사 화면은 지금 송출 중인 화면, 즉 프로젝터로 어떤 화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보면서 한편 파워포인트처럼 다음 대기 화면이 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한편 강의 원고들 뭐 아래 한글로 되어 있든 또는 저는 타임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안에 강의 원고를 넣은 것들을 다 같이 띄워놓고서 볼 수 있으니까 진행이 매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해가 안 되시죠? 즉, 시청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화면과 달리 내 강사 모니터는 강사가 강의 중에 필요한 모든 화면들을 다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 화면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음, 좀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다.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3차원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청각 교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 교재는 모두 60권까지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권까지 책명을 정하고 만들 수 있고 각 책에는 뭐 보통 책을 만들 때 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에 목차를 뭐 50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그 목차에는 단락을 15개까지 단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1단락, 2단락, 요점별로 뭐 1 대지, 2대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목차 내에는 예, 파워포인트든 또는 동영상이든 이 목차와 관련된 모든 관련된 자료들을 15개까지 이렇게 쭉 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또 인터넷 자료라든지 유튜브 자료들을 이 목차에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책에 어떤 목차를 딱 클릭을 하면 그 목차에 관계되는 여러 자료들, 뭐 PPT 자료든 또는 PDF 자료든 또는 동영상이든 이런 자료들을 다 한 번에 쭉 목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목차와 관계되는 참고할 만한 인터넷 자료라든지 유튜브 자료들도 한눈에 이게 쭉 볼 수 있죠. 맞으면 서재실에 가면 또 오늘 강의 중에 할 그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을 내 책상, 강의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딱 클릭하면 그게 바로 어, 프로젝터로 바로 송출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하나의 그 단락으로 딱 들어가면 그 단락에는 이 단락에 필요한 뭐 각종 그림 자료들을 8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에 뭐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또 그 단락에 대한 어떤 설명 필요한 내용들을 이 PPT 화면처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익숙하게 사용된 PPT 자료들도 이 단락에 등록할 수 있고요. 즉 이 단락에 관계되는 PPT 자료는 뭐, 또 동영상 자료는 뭐다라는 것을 단락별로도 또 등록할 수 있음과 동시에 PPT 만드는 게 좀 익숙지가 않다라는 분께는 필요한 요점 단어들을 넣기만 하면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또 자동 만들어집니다. 한편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근본 재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림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그림 자료들만 있으면 각 단락에 이 단락엔 이 그림 자료야. 이 단락엔 이 그림자가 필요해.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이 단락별로 강사가 보는 그 메모장, 메모를 등록을 하고 또 이렇게 책을 만들다 보면 이 책을 배포할 수도 있겠죠. 뭐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내 교재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배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교재를 구매한 제자들은 자기가 그 목차에 그 단락에 어떤 메모를 할 수가 있죠. 필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또 독자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책, 목차, 또 그 밑에 단락이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그림 자료들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 3차, 4차 원 그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왜 유지 관리가 편하냐면 새로운 목차가 하나 내가 추가하겠다. 뭐 하나의 책에 뭐 50개까지 목차가 있는 경우 많지가 않겠죠. 뭐 한 20개 미만 정도 되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 목차를 하나 더 이 사이에 껴넣고 싶다. 그럼 목차 하나 더 추가하면 기존에 있는 자료가 쭉 밀리면서 그 안에 새로운 목차가 또 만들어지고요.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단락이 있지만 보통 한
뭐 한 6, 7단락까지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추가로 이런 자를 또 필요하게 되면 그런 자를 일 경우에 단락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럼 단락이 하나 늘어날 수도 있죠. 또는 어떤 한 단락에 관련된 그림 자료를 8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보통 한 5장 정도 있다고 하죠. 그 추가로 어떤 영상, 그림을 딱 추가시키면 그 단락에 추가로 그림이 또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도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단락별로도 파워포인트를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 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시청각 구조, 무슨 책을 정하고 목차를 정하고 이런 단계까지를 한번 1단계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을 보면 60권까지 책을 만들 수 있고 그 샘플로 국제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책명 정의 21번째 책으로 해부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부학, 해부학이라고 하는 책을 좀 띄우게 놨겠군요. 이렇게 해서 책명 변경 누르면 이렇게 해부학이라고 21번째 책의 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해부학에 관계되는 목차가 쭉 만들어져 있죠. 그 해부학이란 책의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를 정의하듯이 첫 번째 목차를 해부학의 구조적 단위란 말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목차명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목차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목차를 저장 누르니까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한번 쭉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부학이라고 하는 책 제목하에 목차를 1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뭐 의학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해부학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런 책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있어서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분류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 분류에 따른 그림 자료들도 같이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이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더군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의료 계통에도 이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림 자료 이렇게 다운을 받았거든요. 영상 주로 이제 뼈대 계통 여기 세 번째 뼈대 계통에 관계되는 인터넷 자료를 한 8장 정도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학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그 분야 근무하신 모든 분들이 이미 학문적으로 관계되는 이런 그림 자료들은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그림 자료들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책을 만들 것이냐, 또 그림 자료들을 어떻게 목차 분류를 해서 거기에 등록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뼈대 계통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얘기하면 화면 만드는 슬라이드 창 만드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이제 구성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시청각 교재 구조의 책명 목차 이렇게 있죠. 요 밑에 부분 단락을 정의하고 단락별로 내용을 화면을 만드는 요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단락을 15개까지 정의하는 1단락 명칭은 무엇으로 2단락 명칭은 무엇으로 이렇게 단락명을 정하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오늘 이 뼈대 계통이라는 책에 관계되는 목차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이렇게 등록하는 기능이 있고 또 인터넷
유튜브 등 이렇게 연결하는 자료가 있고, 또 한편 강의한 내용을 녹음을 했다든지 녹화했을 경우에 녹화한 파일을 다 연결해서 오늘의 강의 뼈대 계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등록하기도 하고 열어볼 수도 있는 그런 일종의 서재실 역할을 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파워포인트처럼 슬라이드 화면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만드는데 오늘 뭐 첫 번째면 첫 번째 단락에 그림 자료를 여덟 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예, 파일들,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화면을 구성을 만들고요. 또 한편 우리 강사님이 갖고 있는 뭐 자료들을 어떤 보충 자료, 원고라든지 또는 독자들의 메모장 같은 걸 입력하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단락을 정의하고 화면을 만드는 그런 설명을 어,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